아빠, 딱 한 판만 해요. 이번엔 진짜 내가 이긴다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아들의 승부도전. 부모 마음은 복잡합니다. 기를 살려주자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를까 걱정되고 매번 이겨버리자니 싹을 밟는 것 같아 미안해지죠. 과연 우리는 어느 선까지 져줘야 할까요? 팔씨름할 때 1초 만에 넘어가 주시나요? 그건 아들의 성장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90%까지는 온 힘을 다해 버티다가 마지막 10%의 저항선을 아들의 힘에 슬쩍 양보해 보세요. 아들은 아빠라는 단단한 벽을 자신의 힘으로 뚫었다는 쾌감을 맛보며 근육의 떨림과 성장의 기쁨을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승패라는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드디어 아빠를 넘어섰다는 인정의 서사니까요. 보드게임은 운이 아니라 로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무조건 지지 마세요. 대신 아들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결정적 힌트를 슬쩍 던져보세요. 아빠가 여기를 막으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스스로 찾아낸 전략으로 승리할 때 아들의 효능감과 논리 근육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진심으로 이겨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벽은 높고 노력은 때로 배신하기도 하니까요. 부모라는 안전한 샌드백을 통해 패배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남이 복수혈전의 의지가 될 때 아들은 비로소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럼 본 영상 들어가 볼까요? 같이 가요. 바로 남아탐구 생활 기획안 아들의 승부욕, 져주는 것과 이기는 것의 한 끗 차이라는 자료인데요. 제목부터 벌써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당신, 혹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아이와 특히 그 걷잡을 수 없는 승부욕을 가진 아들들과 게임이나 내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아이를 키우시거나 조카가 있는 분들이라면 그 난감한 순간을 분명 겪어보셨을 겁니다. 네. 평소엔 마냥 귀엽던 아이의 눈빛이 그 승부초에서 갑자기 맹수처럼 돌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 말이죠. 맞아요. 그 순간 아이에게는 거실 바닥이 그냥 올림픽 결승전 경기장이라 다름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몰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은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딜레마에 갇히게 됩니다. 아이 기분을 맞춰주겠다고 너무 티나게 혹은 너무 쉽게 져주면 아이가 단번에 알아채죠. 네, 바로 알아채고 이거 가짜잖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다고 어른의 진짜 힘과 두뇌를 동원해서 무참하게 이겨버리면 그날은 아이에게 세상이 무너진 날이 되는 겁니다. 거실은 완전 눈물바다가 되고요.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할지 진짜 막막해지거든요. 자, 이것부터 파헤쳐 볼까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자료의 접근 방식이 꽤 흥미롭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어떤 점이 흥미로웠나요? 이 문서는 단순히 아이와 놀아줄 때 화내지 않게 하는 팁이나 목게임에서 적당히 져주는 기술을 나열한 요령서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육아 팁이 아니다. 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팔씨름이나 보드게임 한 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아이의 건강한 자아 발달,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그리고 긍정적인 남성성을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심리적 줄타기가 숨어 있습니다. 심리적 줄타기, 와, 멋진 표현이네요. 물론 이 기획안이 제시하는 양육 방식이 세상 모든 아이에게 100% 통용되는 정답은 아닐 겁니다. 육아의 공식은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아이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의 역할은 이 자료가 어떤 흥미로운 심리적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헤쳐서 당신에게 온전히 전달해드리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샅샅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줄타기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신체적 영역, 그중에서도 부모와 아이의 영원한 클래식 매치인 팔씨름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씨름, 아주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힘의 대결이죠. 네, 진짜 원초적이죠. 아이가 두 손으로 아빠의 한 손을 꽉 잡고 막 젖먹던 힘을 다해 낑낑대며 도전해 옵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덤비죠. 맞아요. 근데 이때 아빠가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아이고 우리 아들 힘이 장사네, 아빠가 졌네 하고 휙 넘어가 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이는 단번에 그 승리가 가짜임을 직감한다고 합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얕봤다며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90%의 저항, 그리고 혼신의 연기입니다. 혼신의 연기요? 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핏대가 서는 척 버티고 또 버티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한 끗 차이로 힘겹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아이가 이 치열한 과정에서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 승리의 쾌감이 전부가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이는 단순히 내가 아빠를 물리적인 힘으로 눌러 이겼다는 결과만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료가 아주 예리하게 짚어내는 핵심은 바로 부모의 구체적인 피드백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드백이라면 어떤 식인가요? 팔씨름이 딱 끝난 뒤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빠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와, 예전에는 아빠 손목도 제대로 못 꺾었는데 이제는 팔뚝 전체에 힘이 꽉 들어가는 게 느껴지네. 너 정말 많이 컸구나. 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건 승리라는 타이틀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힘이 과거의 나보다 강해졌다는 그 과정의 변화를 인정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장의 증명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아이가 과연 가짜로 이긴 것과 나의 성장을 인정받은 것의 그 묘묘한 차이를 진짜로 마음속 깊이 구분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이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흡수합니다. 승패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거든요. 네, 자신이 이만큼 신체적으로 성장했고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산처럼 보이던 아빠가 그 성장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 아이는 여기서 엄청난 정서적 포만감을 느낍니다. 아, 정서적 포만감? 이 자료는 이런 인정의 서사가 아이가 건강한 남성성을 혹은 단단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첫 관문이라고 통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힘으로 짓누르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올바른 성장을 확인받는 아주 안전한 심리적 베이스 캠프를 경험하는 셈이죠. 팔씨름 한 판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신체적 성장을 인정받는 과정이 정서적 안정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꽤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을 부딪히는 신체 활동은 혼신의 연기와 땀방울로 어떻게든 넘긴다고 쳐보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써야 하는 지적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보드게임 같은 거 말이죠. 네, 체스나 브로마블 아니면 명확한 룰이 있는 카드게임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앞선 팔씨름과는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한 경고가 등장하더라고요. 어떤 경고였죠? 자료는 이런 지적 게임에서 아이에게 무작정 져주는 것은 진짜 최악의 수이며 오히려 아이의 전력적 사고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신체 발달과는 전혀 다른 트랙인 인지적 발달의 측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발달이요? 네, 지적 게임은 뇌의 논리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장이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득이나 손실을 본다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배우는 곳이죠. 규칙이라는 게 명확히 존재하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 부모가 아이 기분을 맞춰주겠다고 아무런 개연성 없이, 막 맥락도 없이 일부러 나쁜 수를 두며 져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논리가 깨져버리겠네요. 맞습니다. 아이는 논리적 연결고리를 스스로 학습하고 유추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딱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루마블을 하는데 아이가 파산할 위기예요. 그때 부모가 어이쿠 아빠가 실수로 돈을 흘렸네 하면서 시선을 돌리고 몰래 위기를 넘겨준다면 완전 최악의 대응이죠. 아이는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대신 그저 운이나 부모의 요행에 기대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힌트가 섞인 승부라는 아주 절묘한 개념을 제안합니다. 힌트가 섞인 승부요? 아이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억지로 억지기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우회할 수 있는 표지판을 슬쩍 세워주는 겁니다. 표지판을 세워준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심리전이 필요한 거죠? 부모가 고의로 자신의 패를 슬쩍 흘려서 보여주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던진다고요? 아, 네. 아빠가 만약 이쪽 길을 막아버리면 넌 어떻게 방어할 거야? 라거나 여기에 이런 카드가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 하고 생각의 물꼬를 터주는 거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이 스스로 로직을 찾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타개할 승리의 로직을 자기 머리로 찾아내게 만드는 겁니다. 와, 스스로 찾아낸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마침내 승리의 수를 두었을 때 아까 팔씨름 때처럼 또 한 번 아주 구체적인 피드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자료의 포인트였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가 방금 그 수를 둔 건 정말 놀라웠어. 아빠가 완전히 허를 찔려서 꼼짝도 못했네. 넌 정말 훌륭한 전력가야.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자료에서 설명하는 이른바 효능감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효능감이요? 전문 용어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내 머리와 내 통제력으로 이 상황을 지배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깊은 믿음입니다. 아,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네, 내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주사위가 잘 나와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순전히 나의 전략과 선택으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경험. 이 강력한 지적 쾌감은 아이의 뇌에 아주 깊이 각인됩니다. 듣고 보니 고개가 막 끄덕여지네요.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의 누적, 그 작은 효능감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결국 훗날 공부를 하거나 삶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남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잖아요. 자기 주도성으로 직결되는 거죠. 맞아요. 스스로 타겟책을 모색하는 자기 주도성이 길러진다는 거잖아요. 무작정 정답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정답으로 가는 길목에 디딤돌을 놔주고 스스로 밟고 올라서게 만드는 설계. 이거 정말 고도의 지적 작업이네요. 네. 부모는 게임의 플레이어인 동시에 아이의 논리적 성장을 기획하는 게임 마스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게임 마스터, 진짜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이 자료의 서사가 한번 크게 굽이칩니다. 반전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저항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져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규칙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바로 냉혹한 현실 자각. 네, 아주 매운맛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팔씨름이나 보드게임을 넘어서 축구나 달리기처럼 객관적인 피지컬이나 기술의 격차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야외 스포츠 활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나요? 자료의 주장은 꽤나 단호하더라고요. 10번 경기를 한다면 부모는 그중 3번은 진심을 다해 완벽하게 이겨야 한다고요. 10번 중 3번.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대목일 겁니다. 애 우는 꼴을 봐야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아이가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진짜 세상의 현실을 마주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예방접종과도 같습니다. 예방접종이요? 만약 아이가 부모와의 경쟁에서 백전백승만 경험하며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세상의 모든 규칙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아주 위험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른바 우물안 개구리 혹은 아나무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세상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도 아이는 곧바로 자신보다 체력이 좋고 기술이 뛰어난 수많은 존재들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현실은 냉혹하니까요. 그때 겪을 좌절감의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부모는 아이에게 세상에는 넘기 힘든 벽이 분명히 존재하며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면 지금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묵직한 현실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3할의 진심 어린 승부가 가지는 목표군요. 아이의 오만함을 깨트리고 현실의 잣대를 보여주는 거네요. 팩트체크를 확실히 해주는 거죠. 10번 중 3번. 길을 완전히 꺾지도 않으면서 근거 없는 자만심도 허락하지 않는 참 절묘한 비율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네, 실전은 다르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공감하시겠지만 아이가 달리기에서 진짜로 지고 나면 막 당장 입이 대빠른 나오고 들고 있던 공을 집어 던지고 바닥에 누워 통곡을 하잖아요. 난리가 나죠. 억지를 쓰며 화를 내는 아이 앞에서 부모는 속으로 아, 이래서 그냥 적당히 져주고 넘길 걸. 왜 사서 고생을 할까 하고 후회가 막 밀려올 텐데요. 이럴 때는 도대체 이 폭발하는 감정을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바로 그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지점이 부모가 진정한 어른이자 멘토로서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아, 피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기기만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패배의 쓴맛을 처음 보았으니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겠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이때 부모가 같이 화를 내거나 아이를 다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모는 기꺼이 아이가 그 거친 감정들을 쏟아낼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안전한 샌드백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안전한 샌드백이요. 아이의 그 정제되지 않은 날것의 감정을 온전히 흡수하고 받아내 주어야 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이 맥락에서 자료에 등장하는 부모의 대화법 예시가 진짜 뇌리에 콱 박혔습니다. 부모가 막 씩씩대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죠. 오늘은 아빠가 이겼네. 하지만 오늘 보니까 네 달리기 속도가 지난달보다 훨씬 빨라졌더라. 네가 여기서 조금만 더 폼을 교정하고 연습하면 다음 경기에서는 아빠도 진짜 장담 못하겠는데?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이 멘트가 아이의 태도를 극적으로 바꾼다고요. 그 한마디가 가진 힘은 진짜 대단합니다.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완벽한 주문이거든요. 아, 패배를 다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군요. 네, 패배라는 사건을 나의 실패나 끝으로 규정짓는 대신 다음 승리를 위해 거쳐가는 훈련 과정으로 인식을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졌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내가 노력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런 단단한 믿음을 심어주는 거네요. 이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긴 마라톤에서 아이가 주저앉지 않도록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내면의 무기가 됩니다. 맞아요. 넘어지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다시 일어서는 법도 알게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벌써 머릿속이 꽤 묵직해지는데요. 여기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원칙 3가지 말씀이시죠? 네, 자료 말미에 보면 이 모든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부모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3대 핵심 원칙이 나옵니다. 하나씩 천천히 곱씹어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진정성의 원칙입니다. 앞서 팔씨름 상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의 직관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정말 귀신 같죠? 영혼 없는 가짜 져주기, 대충 시간 때우기식의 플레이는 절대 통하지 않거든요. 자료는 부모가 져주는 순간의 핵심을 이렇게 짚어냅니다. 아빠의 실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자 하는 아이의 불타는 열정과 쏟아붓는 노력에 아빠가 기꺼이 설득당해서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을 연출하라고요. 이 작은 관점의 전환이 부모와 아이의 관계 역학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아이는 동정받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상대의 인정을 이끌어낸 아주 주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 동정이 아니라 인정이군요. 정말 멋집니다. 그럼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권위와 유연함의 공존입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하죠. 사실 권위라는 단어와 유연함은 자칫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개념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현실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부모가 관대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묘사하던데요. 전통적인 훈육에서는 보통 부모가 늘 아이보다 강하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고 믿었죠. 물론 부모는 아이에게 든든한 산이자 울타리여야 합니다. 그렇죠.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진정으로 건강한 권위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억압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다. 네, 내가 너보다 물리적으로, 지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굳이 그것을 매번 증명하려 들지 않는 여유. 여유. 오히려 나를 뛰어넘기 위해 발버둥 치는 아들의 맹렬한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웃으며 왕자를 내어줄 줄 아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강하지만 부드러운, 관대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권위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여유로 품어준다는 것. 참 따뜻한 시각이네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원칙이 가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느꼈거든요. 세 번째는 바로 감정 분리의 법칙입니다. 감정 분리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비단 게임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다루는 철학. 아이가 경기에서 져서 막 억울함에 소리를 지르고 엉엉 울 때 부모는 당황스럽고 창피한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쏘기 쉽습니다. 겨우 게임 한 판 진 거 가지고 사내 녀석이 왜 이렇게 징징대? 너 성격이 왜 그래? 하고 말이죠. 뜨끔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진짜 흔히 하는 실수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이때 아이의 행동과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하라고 조언합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남을 때리는 거친 행동은 아주 단호하게 통제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아이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 그 자체는 온전히 수용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은 통제하되 감정은 받아줘라. 네. 아빠한테 지니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아빠도 알아. 그만큼 네가 이 게임을 이기고 싶을 정도로 진심을 다했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겁니다. 졌다고 화를 내는 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승부에 진심이었기 때문이라고 프레임을 확 바꿔서 해석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비난받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은 아이는 비로소 화를 누그러뜨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힘을 얻게 될 테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오늘 아이들의 승부욕에 관한 단 몇 장의 기획안 자료를 통해 단순히 놀이터에서 써먹을 놀이의 기술을 넘어서는 깊은 통찰을 마주했습니다. 눈앞의 승패를 넘어 타인의 성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실패의 좌절감을 어떻게 회복의 동력으로 바꿀 것인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죠. 결국 언제 90%의 땀 흘리는 저항으로 기꺼이 져주고 언제 30%의 진심을 다해 냉혹한 세상의 벽을 보여줄 것인가는 성장의 예술이자 감정 다루기의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하며 느낀 가장 큰 가치는 이 복잡한 줄타기의 원리들이 단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어른들의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건가요? 그럼요. 누군가의 성장을 곁에서 돕기 위해 교묘하게 논리적 디딤돌을 넣어주고 때로는 건강한 실패의 경험을 설계하며 그 좌절의 감정을 비난 없이 품어주는 것. 멘토나 리더의 역할이네요. 네, 진정한 강함이란 무조건 상대를 힘이나 논리로 굴복시켜 내가 옳음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단단하게 버티고 언제 부드럽게 무너져 줄지를 아는 그 섬세한 총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아이의 승부욕을 다루는 육아의 지혜인 줄 알고 들여다봤는데 어느새 우리 어른들의 삶과 인간관계를 관통하는 깊은 철학적 질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네, 훌륭한 통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깊은 탐구의 여정이 어떠셨나요? 평소처럼 당신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